자, 안녕하십니까.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 텐데, 자, 금요일장에 신고가를 갱신을 해냈습니다. 자, 289만 1,000원이라는 엄청난 높은 수치를 조금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조금씩 윗꼬리를 달리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2% 상승한 275만 5천원대의 주가 만들어내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주말간에 좀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미증시는 이 금요일장의 휴장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다행스러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해서 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하면서 엄청나게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양해각서에 대한 첫 번째 조항을 지금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재봉쇄를 한 이후에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월요일장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28만원대, 289만원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SK 하이닉스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주가다라고 하시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나는 바닥에서 매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미국은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없다,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벤스 부통령이 자, 지금 이 대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스위스로 출발을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진정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해서 양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 전쟁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양해각서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양해각서에 대해서 첫 번째 조항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지정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가 동결하다가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이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금리가 낮아지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러면 기술주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주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일단은 유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월요일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주말에 대해서 노이즈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크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가 빠져나가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완벽한 위기냐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는데 왜 그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야후 파이낸셜,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 증권사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서스케어나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600달러에서 지금 이 1,750달러까지 목표치를 상향해줬습니다. UBS도 마찬가지로 535달러에서 1,625달러까지 몰려주고 있고, TD도 마찬가지입니다. 660에서 1,500, 그리고 지금 여기 캔터도 마찬가지로 700에서 2,500, 그리고 CT도 마찬가지로 이 840에서 1,200달러까지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더 우상향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에 대해서 이 순위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1등은 누굽니까? 자, HBM 시장 그리고 메모리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1등에 지금 강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자, 삼성전자죠. 자, 그런데 이 3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금 이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이
1등과 2등 그리고 3위의 격차가 이만큼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이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ADR, 그러니까 예탁 증서를 가지고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에 대한 IPO까지 왜 여기까지 SK 하이닉스의 호재로 묶여 있냐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IPO 그러니까 이 엔트로픽이 지금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가 이 엔트로픽에 대해서 이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엔트로픽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투자를 해줬고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회사한테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공급처가 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픽 상장이 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AI 칩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한 가지의 수요처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뭡니까?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ADR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00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ADR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300 이상을 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300, 예를 들어서 이 $400를 줬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로 해가지고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에 들어있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 얼마입니까? 자 지금 보시면 $27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350를 주고 있던 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에 대한 상장에 대한 가격과 한국에 대한 이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지금 고평가 받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장됐을 때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괴리가 엄청나게 클 수 있는데,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주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견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 ADR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에 대한 흔들을 가져가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펴면서 주주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스퀘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구조를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가져가면서 이 ADR을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올라갈 만한 기대감이 충분하게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SK 하이닉스의 월요일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하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제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이 하이라는 문자 확인하고 우리 여러분들 월요일장에 이 275만 5천 원의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대응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얼마에 내가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지 추가적인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될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 예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떨어질 거야 아니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측하면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 진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텐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기회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건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실적이 정말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태까지 지금 영상 내내 설명드리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메모리 3사의 3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고 영업이익 대비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상장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견인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적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고, 자, 두 번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 금요일장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에서 매수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매도했던 이유는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들을 다 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월요일장 다음 주부터 해서의 전쟁에 대한 지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모리 반도체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지금 모든 재료들을 소화한 상태에서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월요일장의 단기간에 이 전쟁의 지정적 리스크,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조금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주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녁까지 어떻게 노이즈들이 생기는지를 좀 보면서 월요일장 대응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다음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월요일장 시초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대응 방법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그리고 리스크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시초가에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12시 이후에 좀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오전장보다는 이 오후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시점들이 다 오후장에 몰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 월요일장에 주가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하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왜 떨어지는 게 기회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대응 방법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히든주에 관한 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히든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시청을 끝까지 하신 다음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황제주, 히든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력들이 히든주를 만들 때 패턴들이 어느 정도 동일한 패턴들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상승형 매집 패턴, 주가가 올라가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내려가면서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릴 거기 때문에 비싸게라도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락형 매집 팬더를 만들다가 주가는 어떻게 7배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패턴들도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상승에 대한 패턴들을 만들다가 이 하락하면서 계속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 RSI 지수를 계속 높이면서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나가다가, 자,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텐데, 자, 인벤티지 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 RSI를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약 300%가량 올라가는 흐름들, 280%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또 한번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주가를 박스권에서 갖춰놨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가둬놨는데 계속적으로 이 RSI를 높이면서 매수 패턴, 여기에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만들어냈냐면, 자, 지금 이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무려 이 4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들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기술에 대한 패턴들을 좀 볼 텐데 여전히 똑같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상승에 대한 매집을 이어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또 한 번의 매집을 이어나갑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매집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내다가,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가격을 낮추다가 여기에서 RSI를 높이면서 계속적인 매집 패턴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듯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또 한 번 250%라는 상승률을 보였고, 자, 이 상승률을 보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승경 매집 패턴을 보인 상태에서 하락하면서 또 한 번 매집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세력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매집하면서 이 하락에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의 똑같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이러한 패턴들,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이 보이다가 급상승하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조금 수상하다, 히든 종목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종목 추천을 드릴 테니까, 자, 이러한 종목들 좀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485-4894번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3485-4894번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프로였습니다.